선배와의 만남 두 번째 콘텐츠.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94년 워크래프트, 96년 디아블로, 98년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2016년엔 오버워치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PC게임의 명가 블리자드 코리아에 찾아왔습니다. 와. 그리고 이곳 블리자드 코리아에 우리 동문이신 전동진 대표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블리자드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동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인 경영학과 93학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7학번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0학번 김혜민입니다. 대표님,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고등학생이셨을 시절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걸 다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있죠. 가장 짧은 대답은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줄 알고.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이 대학 학과의 전공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 가장 선호하던 게 아무래도 그 법조인이 되는 그런 코스를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했었는데 저는 그 길이 왠지 싫었어요.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그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경영학과를 사실은 잘은 몰랐고 근데 기업 경영에 관련된 걸 배우면 아무래도 나중에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학교 생활을 보내야 CEO가 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경영학과 졸업한다고 경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실전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결국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대학 시절에 사실 뭐 저는 졸업하면 바로 경영자가 돼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학교 생활한 건 아니고요. 공부보다는 다른 활동에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대학 4년 내내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연극회 생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아마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서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연극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거 하나 올리는데 준비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의 그 어떤 쾌감, 뿌듯함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학교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찾아가지고 끝까지 한번 파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수업 생활에 관해서 혹시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뭐 약간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이유재 교수님이요. 네, 지금 학장님이시죠? 네, 이유재 교수님이 강의를 광고론이라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과목이. 광고론이라는 수업을 하신다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수강 신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업도 재밌었지만 학기 말 프로젝트가 더 재밌었어요. 실제 팀을 짜서 광고를 찍어 오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도 없고 비디오 테이프로 그걸 찍어 와서 네. 상영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광고를 찍기 위해서 저희가 팀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저랑 지금 다른 게임 회사 대표를 하는 친구랑 두 명이 경영학과였고 다른 두 명은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었어요. 다른 한 분은 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5명이서 이제 광고를 찍을 때 저희가 골랐던 제품이 그 아반떼라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반떼라는 차가 당시에 그 젊은 층을 타겟으로 그 현대에서 내놓은 라인업의 차였거든요. 그리고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최강의 꿈 아반떼라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찍으려고 생각했더니 일단 자동차 광고를 찍으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광고를 찍으려면 여러 가지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컴퓨터 공학과 학생 2명 있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자. 그 당시에 당시에 그래픽에 거의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 부분 있죠. 네. 그것만 따가지고 얘가 자동차를 달리는 듯한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경영학과 학생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들만 밤새 작업을 했죠. 예, 저희가 아이디어 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 광고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학점은 별로 잘 못 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유재 학장님 그때 학점을 별로 잘 안 주셨습니다. 그 실제 작업에는 저희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작업장을 빌리고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는 거는 사실 우리 저랑 경영학과 친구 그 둘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벤처 기업들이 이제 생길 때였는데 그때 벤처 기업에 가면 좋은 컴퓨터와 컴퓨터 그래픽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빌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어레인지하고 네,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결국 필요한 리소스를 잘 조합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게 경영이잖아요. 네. 네, 그런 작업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님의 그 이후의 커리어에서 가장 좀 연결성이 짙었던 대학생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면은 그 도전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깊이 파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잘하고 싶을 때 잘하기 위해서 그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게 결국 벤처에 도전하게 된 것 같고, NC소프트라는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신생 벤처였죠. 제가 직원 네. 10명일 때 들어갔으니까. 97년에 제가 조인했죠, NC소프트에.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인터넷은 회사나 뭐 연구소, 네. 학교 정도만 이제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PC방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 나오면서 인기가 끌면서 게임하러 이제 사람들이 왔죠, 인터넷으로. 네, 그때 저의 도전 정신이 사실 거기서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게임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게 되게 퀘스천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라는 거를 되게 고민하던 시절에 저는 PC방에 밤새 게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 내내 뭐 PC방 있고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와, PC방에다 직접 돈 받아야겠다. 그래서 리니지를 PC방에 직접 돈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근데 어떻게든 PC방 업주들 설득하고, 네, 이거 안 내시면 이제 게임 플레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거, 네, 이런 게 결국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벤처에 도전했던 것들, 그 인터넷이 안 되던 시대에 어떻게 인터넷 게임을 팔 건가, 뭐 이런 도전 정신들이 지금의 그 저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시절에는 어떤 진로들이 많이 선호되었고 그 당시 학생들의 분위기 그런 걸 좀 대략적으로 듣고 싶어요.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당시에도 고시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요. 뭐 사법고시, 당시엔 사법고시가 있었으니까 사법고시를 한다던가 회계사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제 외교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고시 쪽이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그 보장해 주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뭐 대기업이나 금융사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직업이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이 그때 본격적으로 그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벤처를 가는 사람들은 진짜 극히 드물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가 좀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선택을 했다라고 봐지고, 98년도에 IMF가 오면서 그 큰 회사들이 채용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갑자기 위기의식이 다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그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고, 근데 뭐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 학생들 일부분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고, 일단 이미 경영학과 올 때부터.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후배들은 굉장히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경영학과 그 학생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업에 도전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그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학교를 다니실 때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학생이셨나요? 아니요. 예. 예, 그건 뭐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았고, 네. 예, 세상 모든 일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 어떤 빠지면, 아까 연극도 말씀드렸지만 연극 공연할 때는 거의 한 2달간은 연극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직접 대본도 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뭐 공연 기획 같은 것도 하면서. 근데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대학교 때보다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대학교 때 뭐 다 배우거든요. 사실 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본 지식들은. 네. 근데 그때 배울 때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아, 그걸 왜 배우는지 알겠는 거예요. 아, 저게 왜 이렇게 개념화돼 있고 지식화돼 있고, 그다음에 저런 프레임이 왜 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특히 저는 또 뭐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회사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이게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학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 책을 펴봤더니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직장생활 한 10년 한 이후에 MBA를 또 하러 떠났거든요, 유학을.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걸 배웠구나. 이런 게 정말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 이제 대학교 때가 공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시작. 네. 97년도에 NC소프트 네. 거기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 벤처 쪽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는지. 네, 이것도 사실 제 연극회 활동이랑 연결이 돼요. 네, 연극회에서 굉장히 친했던 선배분 한 분이, 이분이 벤처로 그 당시에 넥슨에 가셨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가가지고 네. 너 내일 뭐 하니? 그래서 좀 안 바쁜데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김택진 사장님 소개시켜 준 거예요. 김택진 사장님, 그래 너 그 우리 사무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그냥 와 그러는 거예요. 네, 놀러 와. 그래서 놀러 갔죠. 분위기가 그냥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다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점심 먹고 다 같이 워크래프트 한 판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선배님 뭐 하나 하고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게임하고 뭐 이거 하면 저거 하고, 뭐 회사에 오면 집에 갈 생각이 안 났어요, 거의. 네, 그렇게 재미있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 게임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고 회사도 커지고 회사로서의 틀도 갖추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 오게 된 거죠.